네, 자, 울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자,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한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관열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께서 먼저 퀴즈를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이사장인 지오라 야론 씨에게 보낸 그 퀴즈를 먼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곰곰이 강의 도중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땡땡이다. 네, 과학기술은 땡땡이다. 이 땡땡은 과연 무엇일지 이 강의 함께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자 KT 신성장 사업부문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이신 윤정록 원장이십니다. 자, 우리 다소곳하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배꼽 해주시고요. 자, 차렷, 경례. 자,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3교실이죠. 네,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기 어려운 나라를 저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매셨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여러분 바닷물 짜죠? 네, 먹으려면 소금기를 다 빼야 되겠죠? 네, 소금기를 다 빼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 값이 얼마나 들까요? 자, 100불 이상, 10불 이상, 1불 이상, 1불 이하. 여러분 어디다가 배팅 하시겠습니까? 1불 이하, 100불 이상, 1불 이하, 100불 이상. 네, 한 그룹은 100불 이상이라고 그랬고 또 한 그룹은 1불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52센트입니다. 여러분 52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원 정도 하죠? 그럼 생수병 하나 값인데 생수병 하나 값이면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버려요. 만약에 이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냉각한다면 100불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삼투압이라는 것, 생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것을 결합을 했을 때는 역삼투압이라는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52센트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52센트면 바닷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이라 하더라도 옆에 바다만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치면은 무궁무진하게 물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 기술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이 나라는 1년에 5억 5천만 톤의 물을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억 톤의 물을 바닷물을 정제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90% 이상이죠? 네. 먹는 물이 싱크대를 통과하면 뭐가 됩니까? 하수가 되죠? 이 나라는 하수의 90%를 다시 재활용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이 나라는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립니다. 1년에 비가 이렇게 조그맣게 안 내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물 관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 강은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산에서 흘러서 들판을 적신 다음에 바다로 가죠. 근데 여러분 또래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대답해요. 왜? 먹는 물을 바다에서 정제해서 끌고 와서 먹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여러분과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갔었죠. 1953년에 우리나라가 6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인당. 근데 지금은 거의 3만 불 가까이 돼 왔죠.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까지 일궈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현재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해서 경제를 여기까지 일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봤더니 간단한 과학기술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죠. 이처럼 그동안의 노동력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강점이었다고 본다면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는데 작년부터 무역 수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그 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는 물건을 사다가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에는 원유를 사다가 정유 공장을 통해서 휘발유를 만들고 나프타를 만들고 해서 해외에다 다시 내다 팔았죠.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해서 이제는 물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그동안에는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신발을 만들었죠. 악교로 풀 붙여서. 이제는 신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발 바닥에다가 센서를 깔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 내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발이 센서를 통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오늘 하루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내 맥박이 정상으로 뛰고 있는지, 혈압이 정상인지 전부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네, 2차 산업혁명은 증기 힘이 아니라 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죠. 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다시 또 오더하고 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다 대신했죠.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도 만들어진 물건도 지능이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우리는 하드 파워, 물리적인 힘에 의존했다면 여러분은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나가야 된다. 그동안에는 자원을 넣어서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거기다가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아이디어 이런 거를 넣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프로덕트죠. 상품이죠. 이제 자동차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었더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자동차는 잘 만들었지만은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이제는 운전자가 필요 없이 목적지만 입력해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 만들고 튼튼하고 값싸게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는 지능이 가미돼서 그동안의 제품이 서비스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직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인기가 높은 회계사랄지 경영학자랄지 또는 판사 이런 직업들이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 많이 뜨게 되겠죠. 줄어드는 일자리 수, 늘어나는 일자리 수 살펴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부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여러분이 창의력인 힘을 가지고 다른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력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은 늘어날 거다.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미래의 일자리 판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공장에 원료가 들어가서 끝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는 입력이 물건이 또는 그 자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력이 들어가서 저 끝에서 뭐가 나오냐? 거대한 혁신,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넘버 원입니다. 구글이 18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야후가 전 세계 검색 엔진 넘버 원이었어요. 그때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18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근데 현재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쯤 만들어 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구글이 만든 기술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글에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가 간단하게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여러분 NY만 딱 집어넣는데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즈, 뉴욕 라이브러리 막 저한테 서제스트 해준다면은 뉴욕 양키즈 다 안 쳐도 검색이 되죠?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구글에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구글 서제스트다. NY만 쳤는데 막 튀어나오는 거죠. 서제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탁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검색 엔진 넘버 원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18년 만에 성장했습니다. 그 회사에 원유를 집어넣어서 휘발유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 아주머니의 간단한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인텔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손톱만한 인텔의 칩이 1년 반마다 속도와 용량이 2배로 늘어나게 하겠다라는 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2배, 4배, 8배, 16배 계속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에 8088이라는 칩이 나왔어요. 이 칩 하나가 노트북 컴퓨터를 전체를 구동을 합니다. 얼마나 연산 속도가 빨라졌겠습니까? 워낙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안에서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속도와 용량을 2배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올리려고 봤더니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타버려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2002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가 곤두박질했죠. 그래서 2002년에 인텔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이때 인텔이라는 회사를 구한 아이디어가 뭐냐?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 있었던 트럭 운전사가 뜻밖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엔진 속도로만 자동차를 빨리 가게 하니까 엔진이 뜨거워져서 엔진이 타버리니까 기아 박스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도체 칩에다가 기아 박스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1분에 1000번 돌아갈 때 자동차가 10km로 달린다. 근데 1단 기어밖에 없다. 만약에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싶다. 엔진이 몇 번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10,000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엔진이 1000번 돌아갈 때 자동차가 1분에 10km로 달린다면 100km로 달리기 위해서 엔진이 10,000번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기어 박스가 있죠. 2단 기어, 3단 기어. 그래서 반도체 칩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어 박스 2단 기어를 최초로 만든 게 듀얼 코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2단 기어. 그래서 1단 기어로는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어로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작동하게 했죠. 그래서 2002년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2단 기어, 듀얼 코어를 만들어내서 인텔이 2002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간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한 면적이에요. 인구가 750만 명입니다. 남자는 3년, 여자도 2년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또 750만 명이에요.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죠. 네,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하나에서 1년에 전 세계에다 특허를 내다 팔고 매년 특허 사용료를 받겠죠. 이 돈이 1년에 1조 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학 하나가 1년에 전 세계에서 특허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1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혁신이었다. 그렇다면 혁신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앞에 총과 총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총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총알은 반드시 폭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 총알이 폭발하지 않으면은 10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갈 뿐이겠죠. 이 총알은 반드시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저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방아쇠를 당겨줘야 되겠죠. 네, 제가 유대인 아이들의 IQ와 우리나라 아이들의 IQ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대인들보다 IQ가 2가 높아요. 우리는 IQ 순위로 하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은 20위권에 있습니다. 총알로 따지면은 어느 나라 총알이 더 굵어요? 네, 우리 젊은이들의 총알이 훨씬 굵은 총알이에요. 폭발하면 어떤 게 더 힘이 세겠어요? 우리가 더 힘이 세죠.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주저주저하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고 이 아이들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누가 더 폭발력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크겠죠.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학생들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명중하지 않아도 좋으니 있는 총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방아쇠를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MIT로 불리는 테크니온 공대. 1912년 유대인들의 기부금을 받아 설립된 대학으로 이스라엘 첨단 기술의 원천과도 같은 곳이다. 건국 이후 60여 년 동안 무려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이스라엘. 그중 3명이 이곳 테크니온 공대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이끈 후추파 정신, 수업 중인 강의실을 들여다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수업이 시작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들.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해 보인다. 하지만 교수도 학생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This is not the case, but sometimes you have to check if you have more solutions. When you divide, I don't know, if you, for example, you divide by cosine of x. Y is the solution you're given. I don't know what that's called, but No, it's not the Roscoe formula. yeah, right there. Whatever it's called. We have a straight formula.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진다. Okay, fantastic. But we, You prefer this? of course, you don't have to do any calculation. Way, Straight. No, yeah, but maybe you don't have the one solution. So how do you do it? You have You to. have to have You it. do. If not, You don't have it, you can't do it. You can do Further reduction.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 강의실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학생들. 이번에도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다. Wait. Am I wrong? So it should be 2 here. Thank you. 수업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컷 할 말 다 하더니 갑자기 짐을 챙겨나가는 학생. Hi. Is your class finished? Not yet, Not yet. Why you come out during the time? because I've been studying since this morning and I didn't eat anything. So. And then the professor allows you like that Yes, it's rotation? not a problem. No It's, problem? we're in university. We're not in high school. Do you think the question is your authority? Your Yes, authority. we You're right. yeah, it's alright. Okay. Yeah.
So everybody, if they have some, problem, they ask questions to anybody. Everybody, yes. 이스라엘의 강의실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in fact, to ask questions. But also, I have to say the truth. Also, during the lecture itself, you have the possibility, since the class is small, to ask every question comes in your mind. That's why also we get sometimes higher grade than in the Israeli one, because.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임토렌 초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교실엔 질문과 토론의 전쟁터였던 테크니온 공대의 작은 축소판을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선생님의 설명 중에도 끊임없이 손을 드는 아이들. 초등교육 역시 질문을 습관처럼 몸에 익히게 만든다.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we are listening to them. We are very close to them.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are teaching them to think alone. 이스라엘의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과 다른 나만의 생각을 키우고 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아이들. 이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이 자라나고 있다. I've been teaching for 40 years and I still have students who stand up and say that I'm completely wrong. And they have about 6 months of experience. So we have this chutzpah, which is important for innovation.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입니다. 뻔뻔하고 당돌하게 도전하는 힘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후츠파 안에 7가지의 창조력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다 해서 여러분께 7가지를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형식의 파괴, 영어로 하면 informality. 여러분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장군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장군이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장군은 위에서 군림하고 사병이 커피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나라를 가봤더니 장군이지만은 내 뒤에 커피 코트가 있으면은 커피 서빙은 내가 직접 다 해요.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이 없죠. 형식을 타파하자. 두 번째, 질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하면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은 나의 권리입니다. 남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은 나의 권리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서로 맞바꿨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1개씩 갔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네, 2개씩 갔죠. 바로 이겁니다. 사과는 아무리 교환해도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는 교환하면 할수록 늘어나죠. 네, 그러면은 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선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교환하면 되겠죠. 그럼 아이디어를 만드는 수단이 뭔가? 토론입니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교환하면 끝이죠. 네, 교환하는 수단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민성 후츠파 정신에서는 이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그런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상상력과 섞임의 문화. A와 B가 서로 섞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을 잘하는 아이, 과학을 잘하는 아이, 따로따로 놀지 말고 서로 섞인다면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째가 위험의 감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만, 사람은 위험이 오면은 피하고 싶죠. 네. 그러나 위험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또래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 안에는 위험을 피하지 말자라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를 줄 때 너 언제까지 그거 해와? 아니면 회초리야? 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함정이 있으니까 그 함정을 잘 감안해서 문제를 잘 풀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아 이거 싫어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함정이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도전을 하게 만들겠죠. 네, 이게 위험의 감수다. 그 다음에 목표 지향. 문제가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가 아니라 선생님 힌트를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문제가 내려가면 어려우니까 아 이거 못 풀겠어요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힌트 좀 주세요. 선생님 힌트를 주면은 그 힌트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힌트가 더 필요하면 또 힌트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 문제를 향해서 접근해 나가는 힘. 그 다음에 6번째가 끈질김. 영어로 하면 tenacity라는 뜻인데 끈질기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가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실패로부터의 교훈입니다. Learning from failure. 인간은 실패를 하게 돼 있죠. 네,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실패가 그냥 실패였느냐 아니면은 건설적인 실패였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처절하게 실패를 했지만은 건설적인 실패였다면 그거를 훈장으로 바꿔주는 문화, 이게 후츠파라는 유대인들의 국민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이 7가지가 잘 발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또래의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7가지 정신을 다 함께 한번 음미를 해보고 우리도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4가지 이상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된다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왜 질문이 중요한가? 토론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본다면 질문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수단이죠. 섞이고 섞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안에는 의대, 약대가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을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의학, 약학만 하는 거죠. 따라서 의학, 약학, 공학이 서로 섞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창업을 많이 일어나게 하고 있죠.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30배나 많은 의과대학 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바이오 헬스 쪽의 창업의 전 세계 30%를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 학문을 의학, 약학, 공학을 섞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성공을 하는 것들 그 이면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티쿤 올람. 티쿤이란 말은 뭐냐? 세상이란 뜻이고 올람은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놨다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해서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내가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티쿤 올람 정신에 의해서 간단한 거지만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노벨상도 타고 부도 축적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정신, 티쿤 올람이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새로운 학문을 익히면서 티쿤 올람이라는 정신으로 내가 이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 또래의 유대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육 정책과 해마다 변하는 대학 입시 전형.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울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에듀 콘서트 제작진.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고민은 깊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아이들한테 꿈을 일으키고 싶은데 뭐 꿈을 이루려면 일단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게 아이의 노력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엄마의 정보 부재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지방하고 이제 울산의 차이니까. 입시 전략 설명회나 그다음에 교과과정 변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울산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들은 성적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시키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했는데 중3 때 되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거를 딱 하고 싶다고 정했는데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많잖아요. 공부를 왜 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표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학생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꿈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프로파일러 꿈으로 정하고 스포츠 경영 관련 업무를 하는 건데 멋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역사학자라는 모습.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돼야 뭐 방법을 알아보고. 조금 더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을 이제 갖는 과정을 좀 공부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이 오셨으면 더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학생들.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에듀 콘서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 질문을 변함없이 스스로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죠? 예, 왜 해요 하고 부모님 또는 어른들께 여쭤보면은 그냥 해라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저 윤정로 원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나마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의 에너지를 좀 이제 더욱더 부여를 하고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정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 윤정로 원장님께서는 글쎄요 이력을 찾아보니까 그 어렵다는 기술 고등고시도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위 공직에도 계셨고요. 지금은 이름도 깁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이런 분 뵈면은 와 정말 이 지구에서 사시는 분이 맞나 그럴 정도의 정말 다른 나라에 사는 분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우리 학생들의 지금 고등학교 시절하고요. 원장님의 고등학교 시절 어떤 괴리감은 사실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일단은 외계인은 아니시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 800불 정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 앞서가는 나라들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때요? 네.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지금 드시죠, 여러분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자원이 있는 나라 같으면 자원을 팔아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로 먹고 사는 거가 답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당연히 과학기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어떤 그 동기부여랄까요?
어떤 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자 그런 생각은 사실 고등학교 때 저절로 들진 않거든요.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이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발사하는 장면,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 집에 가서 흑백 텔레비전으로 아폴로가 발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착륙하는 장면까지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일부러 그거를 봤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위성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또 중력을 박차고 올라가서 달에서 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과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 막연한 어떤 그 동경이 네. 어떤 그 에너지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기부여는 그러고 보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그 나사에서 현장 중계를 할 때 한국분 한 분이 그 옆에서 도움말을 줬는데 그때 저는 한국분이 70년대 69년도이기 때문에 1969년도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해외에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나도 이제 저 자리에 언젠가는 앉겠다. 예, 그런 꿈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래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넘버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많은 기여를 했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역시 많은 아까 시작할 때 가졌던 고민들 있잖아요.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것만 알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생들 공통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제가 자동차를 5살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자동차가 우리 동네에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4바퀴 달린 자동차가 들어온 걸 보고 그 당시 어렸을 때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자동차 밑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동차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5살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기술자가 만들었단다. 그 어렸을 때인데 그 기술자가 만들었단다라는 그 센텐스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께서는 상당히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어머니도 하실 것 같은데. 자, 방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창의성 아까도 얘기하셨고요. 창의성에 관한 것도 괜찮고 우리 원장님의 어린 시절의 경험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울산고등학교 1학년 오충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말리거나 친구들이 웃거나 하는데 이스라엘 학생들처럼 딱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질문하거나 행동하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은 아예 권리입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 내가 궁금한 거는 반드시 질문하는 것. 그래서 질문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독차지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그 남이 독차지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을 독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우선은 의심이 많아야 되겠죠. 의심이 많은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왜 이럴까? 당연할 것 같지만 왜 이럴까라는 질문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나쁜 질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지 다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한 번 질문이 나가면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이 계속 파생되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익어가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두려움은 있거든요.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의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야, 뭐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 그런 비판을 혹시나 듣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질문을 참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심장만 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웃었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크든 작든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는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생활화가 된다면은 보편적으로 생활화가 된다면은 뭐 질문 때문에 비난거리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질문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질문했을 때 good question. 항상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보면은 네. 질문하면은 good question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항상 good question이지 나쁜 question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긴 묻지 않는 것보다는 그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 아닐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국가 분쟁이 많은 국가인 것 같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아직 분단 국가이고 북한의 도발이 외신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1 때 이렇게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저의 고1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주변에 아랍권으로 둘러싸여 있죠. 섬나라는 아니지만은 아랍권으로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려면 우리나라처럼 비행기나 배가 아니고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 많은 돈을 쓰는 반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 기술을 통해서 산업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사일을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앞에 렌즈가 붙어 있거든요. 그 렌즈를 사이즈를 줄여서 여러분 먹는 알량만큼 줄였어요. 그래서 그걸 삼켰더니 이게 우리 내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1초에 8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와요. 이제 여러분 내시경 하기 위해서 렌즈를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삼키면은 돼요. 이것도 미사일 기술을 응용해서 점점 축소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흠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또 자원이 없는 나라죠. 이 없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50년간 우리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값싸고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대신에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만 집어넣더니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올라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네, 성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수민입니다. 이스라엘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되게 사고를 창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고등학생이라서 책 읽을 시간도 많이 없어서 독서도 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저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선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경험을 우선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갔다 와서 저녁에 잠자는 것만 반복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경험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는 수단이 뭐냐? 라고 본다면 저는 책을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많은 검색을 하지만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리를 해보는, 요리를 하는 훈련을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는 간접적인 경험의 창구를 많이 넓혀라. 근데 간접적인 경험도 다 요리를 해놓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요리가 안 된 간접 경험. 그러려면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책을 마음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고 따라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우선 간접 경험이 많아지고 간접 경험이 많아지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독서를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여행이 또 뒷받침돼야 멋진 꿈을 꾸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후추파 정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 도전 정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린 후추파 정신, 당돌하게 뻔뻔하게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면은 자 뭐든지 못할 일이 없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뭔가 꽉 찬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듀 콘서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